자, 이재명이 외국에 가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게 과거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일에 대해서 외국 나가서도 SNS로 계속 언급을 하고 관여를 하고 있어요. 어제 14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화상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어요. 보통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유일하게 휴일 때 그야말로 방학처럼 참모들이 느끼는데 외국 나가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래 놓고 그걸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 조작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후가 또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고 수사 중이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걸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나 특검, 이것도 공정해질지 의문입니다만은 이게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합수본에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끝내고 이번 주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다지만 합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각종 증거를 빼돌리는 선관위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합수본이 진실을 갖다가 규명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말은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단정적으로 선거 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히 선관위의 실수였다라는데 본인이 단정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 이번에 이 선관위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의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지만 이 말이 선관위에 어떻게 들릴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검경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래 말하지만 그러려면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공정하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수사본부장 자체가 지금 이 여건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시대의 형태 중에 사적 근무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실무자들이나 경찰 간부들이 이야기할 문제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장이요, 조금 전에 잠실시 불법행위 동조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고작 서울경찰청장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정복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가시한 행위로 판단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자,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잠실에 모인 사람 중에 일부, 극히 일부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다.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공범으로 적용되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비롯해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15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언론인 폭행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금 혐의를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경찰 모욕 행위에 관련한 사람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핸드볼 경기장 봉쇄와 관련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나 체육단체들이 그 핸드볼 경기장 빙 둘레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법 행위라고 말하면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엄정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의사표현만큼은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경찰 복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은 없다면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경찰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름표와 제복, 소속 부대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경 대처를 하겠다고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수 진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뭔가 하면 어떤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바람몰이나 뭔가 규정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현상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요. 계속 그냥 지나치게 그 길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어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강경 대처 발언을 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잠실에 시위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잠실에 지금 개표소를 갖다가 둘러싸서 봉쇄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체육단체들 사무실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개표소 안에서 들어있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도 밖으로 빼내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야 되고, 잠실 이 체육공원 올림픽 경기장에 허벌판 같은 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거나 뭐 강남의 대로에서 시위를 하거나 남대문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크게요 확산되어 가겠지만은 잠실에서 거기 지나가는 차들도 안 보여요. 안에 한참 들어가야만 보여요. 이런 세력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상징적인 구심점이 안에 있는 투표함 때문에 재선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력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표함을 빼가버리면 잠실이라는 장소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겠다. 그런데 잠실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투표함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계속 모여서 하는 거, 행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언론이 안 쓰면 거기에 얼마가 모였는지 관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잠실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 이번 주에 확 떨어졌잖아요. 지난 주만 해도 뭐 3만, 5만이 모였다 어쩌다 하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뭐 2만이 모였는데 그 뒤에 보도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거고, 뉴스 시간에도 그런 화면을 갖다가 보도하는 내용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견적이 났어요. 여건의 핵심은 이 사고를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 견적을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 끌면 자 잠실에 불법행위 단속하고 몇 명 잡고 그리고 안에 있는 투표함 꺼내고 그러고 나면 상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거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남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리지도 못하고 언론이 가지 않고 그러면 점점 수그러들어서 어느 날 이제 그 장소는 해산이 될 거다. 그러면서 마치 잠실 전체가 부정선거 상습업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가 국민이 납득 안 가는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2030과 상습적 부정선거 주장 세력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의 상습 부정선거 세력을 다수 이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기세가 떨어질 거다.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겠다. 이러면 이제 순한 양처럼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 오세훈이는 뭐 선거 다시 할 생각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당 내부에 복당해서 권력 찬탈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이 빨리 쫓아내는데 급급하고, 장동혁이는 이번 주에 자기가 당 대표에서 안 쫓겨나는데 재선거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장동혁이가 뭔 커다란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청년들이 주장하는 재선거 그 다음에 선거 무효에 대해서 앞장서서 법적 행위를 취하는 것도 없어요. 적절하게 자기가 이 강경 보수 쪽의 이미지에 걸맞게 이렇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국민의힘 저것들에 별로 기대할 거 없다. 그래서 2030 청년들은 정치하고 관련 없고 전략 전술하고도 관계없는 순수한 일반인들이다. 지부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막연하게 여태까지 주장해온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몇 가지로 이제 전략적인 형태에서의 구호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요, 상징적으로 재선거 주장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재선거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이제 확률 제로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용태 같은 자는 재선거 동조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내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재선거는 상징적인 구호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현실적인 요소로 가야 된다. 뭐가 현실적이냐? 원포인트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건 딱 하나만 바꾸는 것을 원포인트 개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해체를 둘러싼 개헌을 하자. 왜 이 개헌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헌법 87년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선관위를 해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5.18이니 이런 거 얹지 말고 딱 선관위만 폐지하기 위한 원포인트 한 개만 개헌하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선관위 폐지 위한 개헌을 주장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선관위 해체 원포인트 개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국정조사 특검 빨리 하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을 신속하게 동시 개최하라. 국정조사를 시작하는데 한참 걸리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게끔 방해하고, 그러면서 특검은 말만 던져놓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매우 신속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실시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합수본 폐지해라. 선관위 문제에 관련해서 검경 합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오히려 방향을 왜곡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고 정해놓은 답대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수본을 갖다가 폐지하고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폐지해라. 그래서 이 두 개의 폐지를 갖다가 주장해야 돼요. 합수본 그리고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폐지. 국민의힘이 여기에 나서라고 촉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선관위 해체 원포인트 개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신속하게 실현해라. 세 번째로는 검경 합수본과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러니까 검경 합수본 진상규명위 해체해라. 네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총대 메고 나서라. 그래서 저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기 대선 후보에서도 유리해져 있는데, 이런 행각을 계속하면 국민의힘을 우리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구호를 바꿔야 된다.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겁니다. 재선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한 번씩 외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면요, 완전히 이 판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구호를 바꿔서 여권을 압박해야 된다. 이제 이걸 안 하면 자기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야 되고 공범으로 몰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